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에 대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표하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이 얘기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브리핑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세 사람이 한 얘기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의할 성질은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합의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김한길 대표께서 먼저 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한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과 그리고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그리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하자라는 김한길 대표의 안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시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정원 개혁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지를 거듭거듭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별도로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는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미 일반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쳐놓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원회가 갖는 특수한 지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야가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를 합의하자, 이렇게 설령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상의 의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법상의 근거와 의무를 지고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김한길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우여 대표께서는 정보위를 개선해서 그 구성원이나 그리고 논의방법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강도 높은 논의를 하는 것은 옳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도 이렇다 할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국정원 개혁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여야가 서로 상의해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확실한 방침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최동욱 검찰총장도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아야 되고, 또 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가 돼야 될 것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리고 검찰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먼저 사건이 터진 뒤에 국가나 사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고, 모든 여론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의혹 관련 진실에 집중되고 있을 때 최 총장이 그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그러므로 해서 의혹이 더 커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최동욱 검찰총장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삼성 떡값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찰본부가 발족되게 되고, 그 감찰본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과 임채진 총장의 떡값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기 때문에 임채진 총장은 계속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이 최동욱 검찰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